자, 반갑습니다. 자, 요번에 나올 네플림 소방기술사 관리사 계산문제 핸드북 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책은 그러면 누구에게 필요한 책인가? 핸드북인가? 얘는 소방기술사. 그러죠? 자, 계산 문제를 정복하면 합격이 빨라지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하지 못했을 때, 풀지 못했을 때 그 회차는 소방기술사를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계산 문제의 이 핸드북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 계산 문제에 어떻게 한다? 자신감을 갖게 되는 거죠. 자신감을 갖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력이 업그레이드 된다. 그죠? 그래서 소방기술사를 취득을 하려고 하신 분들한테는 자, 요 세 가지의 장점이 있죠. 자, 두 번째로 소방시설 관리사. 소방시설 관리사라는 게 기초 이론부터 공부할 수 있는 핸드북이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자, 이 책으로 공부하면 기술사 합격이 빨라진다. 그죠?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되면 기술사 합격이 빨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게 되면 실력이 업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자,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핸드북이다. 뭐가? 자, 이 네플림 소방시설 관리사 계산 문제, 그죠? 기술사 관리사 계산 문제 핸드북이 이런 거죠. 자, 목차를 보면 챕터 1부터 10일까지 자, 유체역학 수계설비, 그죠? 3장은 가스계죠. 가스계. 그다음에 4장은 재연공학이고 5장은 소방전기, 그리고 6장은 위험물, 그다음에 7장은 연소공학, 8장은 건축방재공학이죠. 그다음에 9장은 내진설계, 유도식, 그리고 계산공식이다. 자, 기출된 회차를 이번에는 이제 입력을 했죠. 각 항목마다, 그죠? 각 문제마다. 그래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기출문제의 회차를 입력을 했죠. 자, 소방기술사 기출의 경우 기술사 술 117회 이렇게 했죠. 자, 이거는 이제 술은 뭐다? 기술사다. 몇 회? 117회다. 그리고 자, 소방시설 관리사의 경우는 자, 했죠. 관리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21회죠. 그죠? 그렇게 해서 기출된 회차를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하나하나 다 입력을 해놨다. 자, 예시 1을 보면 NFA 12에서 제시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소화약제 방출과 관련한 자, 프리 이플럭스 자유유출이죠. 자유유출에 설명하고 이산화탄소 약제 방출 후 프리 이플럭스 조건에서의 방호구역 단위 최적당 약제량 그리고 방출 후 농도를 유도하시오. 그래서 기술사 117회 때 나왔다.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린 거죠. 자, 이번에 두 번째 예시죠. 자, 옥내 소화전 설비 방수압력 점검 시 자, 노즐 방수압력이 절대 압력으로 2760이다. HG일 때 자, 노즐에서의 유속을 구하시오. 그래서 유량 계수는 0.99 그리고 노즐 구경은 1.3cm다. 자, 이때 이제 관리사 21회라고 돼 있죠. 관리사 21회다.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보여드렸습니다. 자, 계산 문제를 그러면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암기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이 암기카드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서브노트식 조그마한 그 문구점에 사서 이렇게 암기카드를 가지고 다니셔야 되겠죠. 암기카드 이렇게 암기카드를 가지고 다니셔서 해서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짜투리 시간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출퇴근길, 그죠? 즉 계산 공식을 암기카드 활용해서 출퇴근길에서 계속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 계산 문제도 빨리 정복을 하는 거죠. 자, 세 번째, 네플림 핸드북 교재를 단권화시킨다. 그죠? 핸드북 교재를 단권화시킨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계산기 사용법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겠죠. 이 계산기를 서투르게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죠. 자, 소방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자, 24시간 소방만 생각을 해야 되겠죠. 24시간 소방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 그죠? 처음부터 소방만 생각을 한 거죠.
자, 첫째도 소방, 자, 둘째도 세방, 그 다음에 셋째도 소방. 자, 두 번째는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자신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자신감을 가져야 되고. 자, 세 번째로는 매일 꾸준하게 학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계산 문제를 했다가 안 했다가 하지 마시고, 계산 문제를 하루에 2문제 정했다. 그러면 2문제라도 꾸준하게 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자주 틀리는 부분, 왜 틀리는지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죠?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즉 70대에도 합격을 했다. 그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70대에도 합격을 했다. 그죠? 자, 합격을 그러면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엇이 있나? 내가 합격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요거 안 되죠?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되겠죠. 두 번째는 소방 카페에 돌아다니는 네거티브 말. 그죠?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거 어렵다더라. 계산 문제 어렵다더라. 그러면 합격하기 힘들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술자리, 잡담, 인터넷, 게임 등. 그죠? 요거 멀리 하셔야 되겠죠. 합격하시려면, 합격하신 분들 보면 다 이런 거 멀리 했죠. 저도 똑같이 이런 걸 멀리 했습니다. 자, 네 번째, 안 된다, 어렵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그죠? 안 되죠. 책만 보면 졸려. 그죠? 책만 보면 졸려. 이런 네거티브 말들은 우리 안에서, 그죠? 내 안에서, 마음 안에서 깔끔히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는 머리가 나빠. 그죠? 머리가 나쁘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분은 70대도 합격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나이가 많아서 돌아서면 까먹는다. 이거 안 되죠. 그죠? 자, 될 사람만 되고 나는 안 될 거야. 정말 부정적인 표현의 하나죠. 절대 이런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아홉 번째, 나는 실무 경험이 없어. 그죠? 나는 실무 경험이 없다. 그죠? 자, 열 번째, 몇 년 걸린다던데 되겠어? 그죠? 되겠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멘탈 관리. 자, 나는 할 수 있다. 그죠? 나는 반드시 계산 문제를 정복하고, 그리고 말 거다. 그리고 나는 반드시 합격하고 말 거다. 합격은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그죠? 그리고 합격은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가 결정한다. 그죠? 합격은 엉덩이가 결정하는 겁니다. 물론 머리도 어느 정도 따라야 되겠지만 대부분이 이 엉덩이에서 지게 되죠. 그래서 엉덩이가 결정을 합니다. 합격은. 자, 이렇게 해서 이 네플림에 대한 그리고 합격하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